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비판적인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참 소중합니다. 모든 정보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정보도 그렇고요. 요즘은 참 주요 언론들조차도 아무래도 이해관계라든지 아마 돈 문제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쉽습니다. 그분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가 힘든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겠죠. 이건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신뢰에 있다라고 믿었지만 많은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그리고 요즘 이런 미디어에서도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구독료를 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메인 소스를 한번 보십시오. 인컴의 그런 레비뉴 소스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역사와 전통을 있지만 안타깝게 역시 주요 소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전문가여도 각자 자기 분야를 조금씩만 벗어나면은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으셔서 그거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죠. 자, 제가 어제 이 데이터를, 영국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냥 1등을 했다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제가 어제 얘기했던 포인트는 역시 내연기관 회사들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마저도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죠. 지금 5월달 영국 판매량을 보면 얘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댓글에서 아주 좋은 비판적인, 그쵸, 이게 현대 기아를 합치면 테슬라보다 높죠. 그래서 이건 브랜드별로 랭킹을 매긴 건데, 그럼 현대 기아가 영국에서 5월달에 1등이냐? 아니죠. 폭스바겐이랑 아우디를 합치면 테슬라를 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분위기가 좋다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저 데이터에 약간 허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일 차종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 하나만 팔았습니다. 5월에. 그러니까 모델 Y를 현재 영국에는 팔고 있지 않고, 지금 SUV 열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에서는 모델 3 하나만으로 이걸 만든 거고, 폭스바겐은 ID3, ID4, 현대 기아, 아우디, 이거 폭스바겐 그룹은 이걸 다 합친 거죠. 현대 기아도 합치면 테슬라 모델 3지만 이건 단일 차종이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브랜드에 파는 모든 전기차를 합친 분량이고, 그렇게 합치면 테슬라를 넘을 수 있지만 테슬라는 지금 영국의 인기 있는 모델인 모델 Y를 지금 넣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결국 테슬라는 수요는 견고한데 자기가 얼만큼 거기다 차를 푸냐 안 푸냐로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기사들, 루머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런 수요가 급락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지금 10,000대도 안 되는 수치로 지금 중국에 지금 오던지 판매량인지 그 루머를 갖고 이렇게 비판적 기사를 쓰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 그걸 비판한다고 링크를 달아주신 글들도 읽어봤지만 거기 10,000대 이하는 절대 아닐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다른 이제 내연기관들을 보죠. 제가 계속 테슬라를 응원하는 이유는 전 전기차를 좋아하지 내연기관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심이 없으시면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1분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지만 테슬라가 미국에서 압도적입니다. 자, 현대 기아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를 지금 아무래도 코나 EV에서 아이오닉 5로 넘어가니까요. 근데 아직 미국에서 아이오닉 5 팔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5는 하반기에나 출시된 걸 목표로 하는데 그때라도 나오면 지금 다행이죠. 물론 영국에서도 아이오닉 5나 기아 EV6가 아마 현대차의 판매량을 더 부스트 해줄 것으로도 역시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한국 데이터를 보면은 1월부터 4월까지 현대 기아를 합쳐도 지금 테슬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지금 5월 보면 수입차 1등은 테슬라 모델 Y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방에서도 지금 테슬라한테서 좀 밀리는 좀 힘든 모습이고요. 지금 국내에는, 그러니까 한국 내에는 114대를 팔고 4월에 나머지 무려 3,000대가 넘는 차량을 해외에 수출했더라고요. 이거 마치 중국 공장을 보는 듯한데, 테슬라의 중국 공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현재 이 내연기관들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전기차를 별로 팔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국내에 오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를 먼저 주는 게 제가 봤을 때 공장도 거기 있는데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해외에 먼저 저렇게 빨리 팔까요? 예, 해외에 파는 이유는 순전히 이유겠죠, 당연히. 벌금입니다, 벌금. 벌금이 지금 세죠, 유럽이 특히. 그래서 폭스바겐이 사실 작년에 이 카본 에미션, CO2 에미션, 이산화탄소 에미션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는데 그게 얼마냐면 옛날에는 막 몇 조 될 거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판매에 힘입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물론 전기차를 열심히 밀지만 사실 지금 내연기관들의 주요 이 카본 에미션을 맞춰주는 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낸 벌금이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121 밀리언이니까 뭐 한 1300억, 1400억 요 정도 됐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초기에 몇 천억 될 거다 최소 조 단위로 넘어갈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굳이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지 않아도 어떻게든 벌금을 조금씩 내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도 이와 비슷하고요. 토요다도 생각외로 그렇게 별로 안 냈더라고요, 미국에서. 물론 다 적은 돈들은 아니지만 아직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손해나기 때문에 별로 맨날 만든다. 지금 보십시오. 그 아까 보여준 데이터도 그렇고 아이오닉 5가 나오면은 뭔가 천지개벽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실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제가 있는 미국에는 아직 팔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자, 현재 자동차 시장을 그래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내연기관 회사들이 전기차에 더디냐? 실상으로 하는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과 행동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동차 시장이 중국하고 미국은 화랑이고요. 유럽은 좀 힘듭니다. 유럽은 좀 그렇게 뭐 전기차를 열심히 팔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아직 그 자동차가 이렇게 완벽히 회복된 것 같진 않습니다. 코비드 영향으로. 지금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을 차량이라든지 이런 소매품이라고 했나요? 프로덕트에 더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산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경제가 화랑인 거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많이 제조업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빨리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잘 하고 있는데 참 이게 항상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니까 응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참 전기차는 만들어주지 않고 그런 면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기존의 것은 참 잘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항상 불투명한 근데 지금까지 항상 미래는 불투명해 왔지만 경영을 어찌어찌 잘 해왔다라는 게 현대기아차를 정리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달에 엄청 차를 잘 팔았습니다. 미국에서 엄청 잘 팔았는데 뭐 혼다도 그렇고요. 사실 내연기관 회사들이 이래서 전기차를 잘 안 만드는 거죠. 현재 내연기관이 너무 잘 팔립니다. 물론 쇼티지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차는 진짜 잘 팔고 있고요. 잘 팔고 있는 이면을 좀 보면은 현대기아차를 이끌고 있는 건 대형 SUV입니다. 텔룰라이드라든지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꾸준한 인기. 이게 지금 현대기아차의 간판 모델이고 혼다의 에이큐라 럭셔리 모델은 15년 만에 진짜 레코드를 깰 정도로 정말 잘 팔고 있고요. 물론 제네시스도 잘 팔고는 있지만 일본의 솔직히 럭셔리 브랜드에 비하면 판매량이 저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몇백 %씩 막 1000대 팔던 걸 2000대, 3000대 올라와 있지만 잘하고는 있지만 전체 판매량이 일본 럭셔리 브랜드에 비하면 얘네들은 몇만 대씩 팔거든요, 달에.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긴 한데 전기차도 그렇고 조금 여기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튼 현재 현대기아차의 간판 모델들은 대형 SUV다. 이러니 전기차를 별로 만들어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에 이런 게 뭐 한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그렇게 전기차 판다 그러면서 자꾸 딴 차 사면 할인해 준다라든지 웹페이지를 이렇게 돌린다라든지 이런 행태들은 뭐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그런 명암을 좀 더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하고 미국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뭐 잘 팔고 있으니까요. 국내 기사를 보니까 예, 중국에서는 현대차가 좀 힘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이 이끄는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내연기관의 보편적인 브랜드를 굉장히 잘 팔지만 아직 럭셔리는 좀 부족하고 전기차는 한참 부족하고 거기다 내연기관은 예, 중국에서도 좀 힘들지만 예, 전기차는 양쪽 다 뭐 한다 하지만 지금 이끄는 두 큰 시장에서 그다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자동차 시장에 더불어서 지금 중고차 시장도 미쳤거든요.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난리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소비재에 진짜 사람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다 이건데 미국 얘기, 이거는 미국 얘기긴 합니다. 덕분에 제 이제 테슬라 모델 3도 가격이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가 팔기에 딱 맞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기존 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마저도 이렇게 화랑이기 때문에 과연 기존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까라는 의심은 계속 든다라는 거죠. 중간 정리를 하면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를 팔아서 지금 벌금을 굉장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 것 같은 생각이 없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차들이 반도체 쇼리지가 있지만 진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의 손해,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행동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만 봤을 때 미국에서 기존 브랜드는 잘 팔고 있지만 이런 럭셔리라든지 전기차에 있어서 지금 양대 산맥인 중국과 미국에서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딜러들도 진짜 산발적으로 여전히 저항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미시건이라든지 뭐 텍사스 이런 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산발적으로 모든 주들이 테슬라를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좀 대외적인 이미지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래서 PR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참 저 남의 밥그릇을 이렇게 없애가니까 그렇다고 그걸 또 응원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긴 하겠죠. 지금 뉴욕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차를 파는 것들을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세적인 흐름은 이미 정해졌지만 어떻게든 그걸 연착륙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각 주에서, 뉴욕도 이럴 줄 몰랐는데 뉴욕마저도 지금 이런 각각의 소송이라든지 지금 어떻게든 이걸 정체시키려는 미디어부터 해서 정말 이건 갖가진 노력이 여기 요즘은 계속 이렇게 부각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래서 참 테슬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NCMA 차세대 이제 양극재를 이용한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배터리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왜 다시 갖고 왔냐면은 날짜가 벌써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기사로는 벌써 이번 여름에, 참 빠르죠.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은 누구한테 배터리를 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LG는 울티엄이라고 해서 GM과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인데 지금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별로 뭐 전기차를 저렇게 민기적 하니까 공급사들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량과 이런 공급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런 물질들, 배터리, 로우 머티리얼, 서플라이 체인들의 움직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되는 놈한테 갖다 붙는 게 답이죠. 벌써 테슬라를 위해서 모델 Y, 이거 중국 공장이죠. 지금 NCMA를 LG가 지금 거기다 공급을 하려고 벌써, 저기 GM은 그거는 벌써 내년이나 내후년이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잘하기 전부터 나왔는데 오히려 테슬라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냥 순간 일단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보면 에너지 덴시티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울티엄 셀의 목표가 킬로그램당 350Wh거든요. 근데 요 NCMA를 썼을 때 지금 2170 규격에는 한 300 좀 넘고, 이 로드러너 포맷, 그러니까 4680이고 이제 드라이 일렉트로드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NCMA는 한 340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파나소닉이 쓰고 있는 NCA보다 좀 더 높은 거고, NCMA는 지금 LG가 자랑하는 NMC 811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걸 최초로 저는 GM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테슬라가 되게 생긴 거죠. 시간이랑 지금 타임라인이랑
이런 에너지 덴시티까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차세대 배터리 막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의 배터리를 개량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고 좀 권위 있는 저널에 지금 최신 리튬 아이온 배터리나 리튬 설퍼 배터리의 리뷰를 보면은 지금 에너지 덴시티가 어디 와 있냐면요. 지금 NMC 811이 한 300대거든요. 근데 지금 NCMA, 저 지금 테슬라가 여름부터 준비하고 아마 올해 말이면 중국에 생산된 모델 Y라든지 4680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대량으로 양산될 거가 지금 유력하게 되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면요. 여기나 여기쯤 되거든요. 그럼 벌써 리튬 설퍼 배터리에 뭐 물론 이제 더 여기도 양산하고 개량하면 이렇게 간다는 목표지만 현재 지금 논문이라든지 어느 정도 테스트할 만한 샘플을 지금 같이 이제 오버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를 개량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과연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냐. 물론 그거 나오는 거 제가 계속 한참 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기존의 배터리를 이렇게 개량하고 스트럭처 배터리라든지 계속 재료를 개량하면서 올라가는 이 흐름도 지난번에도 뭐 나트륨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라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이런 것 흐름을 또 얘기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기존 배터리를 이렇게 개량하는 거 역시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테슬라도 꾸준히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산에 있어서는 최전방에 있고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 회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020년 작년 트윗에 400와트 per 킬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probably 3 to 4 year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350까지 오면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참 이런 것들은 요즘 참 빨리 한다. 뭐 딜리버리가 약간씩 늦어지는 모습도 좀 보이지만 자율주행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 소식으로는 테슬라가 계속 제프단 교수 팀하고 계속 열심히 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한 3 밀리언 한국 돈으로는 30억이 좀 넘죠. 그리고 제프탄 교수가 한 지금 그랜트로 6 밀리언 달러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연구보다는 정말 리튬 아까 설퍼라든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아니라 기존의 배터리를 진짜 개량하고 입은 논문을 보면은 그걸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브렉스루를 그런 걸 만들다기보다는 기존 배터리 그러니까 좀 학계에서는 좀 덜 관심 있는 건데도 지금 스타 교수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것들은 참 롤 모델이다. 이런 식의 방향을 탈 수도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이 배터리 업계에서 보면은 그걸 브렉스루를 만들려고 더 높은 에너지 덴시티라든지 새로운 폼 그렇지만 좀 더 기업에 가까운 연구를 함으로써 이렇게 스타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참 재미난 연구를 하시는 그래서 많은 거를 저한테 또 이렇게 인스퍼레이션을 주시는 거기 지금 프로젝트 내용들을 보면 역시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터리에 기대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늘리고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고 뭐 그런 방향의 제너럴한 컨텐츠지 뭐 딱히 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개량하는 이런 발전 속도도 무시 못한다 라고 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